대법원 2021년 3월 18일 선고 2018-253444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가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의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이하 후출원 등록 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 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첫째,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 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둘째, 상표법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제외한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제117조 제1항 제1호 셋째,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 이하 선특허권 등이라 한다. 선특허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법 제92조 즉,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선발명, 선창작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보호,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표권과 보호 취지는 달리하나 모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 보호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체계, 취지로부터 상표법과 같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의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 원리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3월 18일 선고 2018-28793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보험금 등 청구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헌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 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이하 공단 부담금이라 한다. 공단 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 공단 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범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 공단 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전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 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8-230588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 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적극. 국제재판 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 요소인지 여부. 적극.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국제재판 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3. 국제재판 관할에서 특별 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제재판 관할에서 특별 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국제재판 관할에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예측 가능성은 피고와 법 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 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5. 국제재판관할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6. 갑 중국 회사 등이 을 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병 중국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병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의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8-275-017 판결 사건명 위약벌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 경쟁 입찰로 갑 외국 회사를 미국 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레이더 부분 군수업체로 선정한 다음 갑 회사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입찰 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었는데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FMS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입찰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 보증금 몰취 조항은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갑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갑 회사가 합의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를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찰 보증금 몰취 조항에서 정한 몰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9-208441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 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 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9다 20868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갑이 운전하던 을 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과 병이 운전하던 정 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피보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갑의 남동생 무가 상해를 입자 정 회사가 피해자인 무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갑의 과실 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갑의 보험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정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 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다 46601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원 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추원 항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피고가 당에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 적극.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원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 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 서면 등의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 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원 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 거주 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체 동산 압류 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 추심 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 추심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갑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을 주식회사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갑의 예금 채권 등을 압류, 추심하여 갑이 제3채무자인 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사건 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갑이 제1심 판결 정본을 영수한 후 초안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277-64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변론 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법원의 변론 재개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 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제기하여 그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성명 의무나 지적 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 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다 285-048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 운영 계약에서 관리 주체는 갑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 주체는 갑 회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 회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갑 회사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갑 회사가 계약 해지에 동의한 후 위 조항에 따라 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 운영 계약이 합의 해지를 포함하여 갑 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을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 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다 289-989 판결 사건명 사해 행위 취소 1. 주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2.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 이자 제한법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9.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르면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1년 4월 1일 선고 2018다 21833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 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 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 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 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